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뭐 일단 1번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정확한 시점, 뭐 대략 이 시점이라면 이대준 씨가 피격당하기 3시간 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다음 화면도 볼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월부로 단정할 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NSC 회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감사를 좀 묻고 싶다고 하는 건데, 근데 장 변호사님, 이제 대단히 무리한 짓이라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격양된 반응을 쏟아내면서 이게 정치권 공방으로 갔거든요. 일단 뭐 검찰도 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공은 또 검찰에 넘어간 셈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해경의 발표가 그 정권이 교체된 것뿐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180도로 바뀐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한 사건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하고 그리고 검찰의 강제 수사까지 이렇게 동시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검찰에서도 지금 수사 라인들이 많이 가동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 기록물 그 기록관까지도 압수수색을 거친 상황이거든요. 그럼 많은 자료들을 확보했을 거고 그 자료들도 분석 중일 텐데 그럼 검찰의 수사는 또 수사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감사원은 또 감사원에 계속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는 중첩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사를 받을 때는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사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감사원의 감사까지 중첩적으로 받으면서 이 진술거부권의 어떤 형해화되는 부분들을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분명히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본다면 감사원의 감사가 지금 시기상으로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있어야 됐었는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바로 서면 조사를 요구할 만큼 이게 뭐 어떤 검찰 수사라든지 이게 지지분질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과연 이렇게 뭐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는 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서야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사회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규명을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진상규명 과정에서 그 누구도 예외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일반 원칙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이 서면 조사 요청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면서 네. 불쾌감을 표시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대단히 무리한 짓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직접 대통령실 관계자에게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대한 예우를 갖추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 것이다. 그 부분도 있고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진상 규명은 계속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대통령실은 안 들어볼 수 없을 테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감사원, 그러니까 체제 감사원장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감사원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어요. 대통령실의 뭐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기관도 아니고 독립적인 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체제 감사원장이 판단을 해서 이걸 언제 어떻게 감사를 진행하겠다. 이거는요, 뭐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과 뭐 협력을 통해서 뭐 정보를 주고받고 이것도 아닙니다. 서로 독립된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첩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첩은요, 만약에 이걸 누군가가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중첩을 정리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각기 다른 헌법기관에서 지금 그 자기들의 임무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감사원이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오로지 감사원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뭐 관련 법이나 이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래 14일에 이 감사를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 정도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꾸 무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9월 28일 날 감사원에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에 연락할 때요. 첫 번째 전화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전화로 한 내용이 이걸 조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사하는 방법 같은 것을 문의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겠느냐 하는 거고, 그 이후에 뭐 그걸 거부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메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우는 갖췄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의는 충분히 갖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예의를 갖춰야 문재인 대통령은 무례하다고 안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저는 우리 국민들도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에 연락한 것이 과연 예의에 없는 짓이었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감 첫날에도 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 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명백하게 최종 목표는 어떠한 정치적 수사를 덧붙일 필요도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거기에 집중되고 있다. 좌시하지 않겠다. 무례한 짓,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아마 흔치 않은 용어일 것입니다. 아직도 왕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이 정부는 정말 무도합니다. 그 무도함의 맨 앞에 감사원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나 수사가 성역이 있어야 되나요? 팽팽하죠. 무례하다는 건 과민 반응이다. 이 말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있고, 저 위원장 의원님, 특히 권성동 의원이요. 무례란 북한 지뢰에 발목을 잘린 군인에게 짜장면 먹고 싶냐고 물었던 게 당시의 무례다. 이렇게 당시 예전 그 에피소드까지 소환을 좀 했습니다. 뭐 저 이야기를 소환하지 않더라도 2020년 10월 8일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준 씨의 그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대준 씨요. 네, 이대준 씨가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정말 기대를 갖고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소송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군사기밀을 제외하고는 다 공개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가 당시에 뭐 했습니까? 항소를 했습니다. 결국 그 항소를 하면서 이 대통령 임기가 넘어가면서 모든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로 넘어가 버렸어요. 예. 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15년 동안. 자,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이 말과 그 이후의 행동, 그리고 이게 지금 그래서 유족들이 묻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무례한 거냐? 우리 유족한테 무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감사원이라는 거는 결국 이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유족들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당시 그럼 대통령께서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걸 여쭙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이 뭘 무례하게 했죠? 그냥 뭐 감사원이 그냥 SNS로 문자 하나 보내버렸습니까? 다 본인들의 절차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전직 대통령한테 이거를 질문하는 것 자체가 무례한 겁니까? 저는요,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집권할 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각 부처에다가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었습니다. 다 적폐청산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럴 때는 그렇고 지금은 이걸 하면 정치보복이다라는 논리는 도대체 왜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감사원 서면 조사 논란까지 안 가더라도 최 교수님, 예.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유족들이 기본적으로 궁금했던 거를 정부 차원에서 혹은 청와대 차원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다면 그 이후에 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걸 들여다보지 않겠다, 혹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까지 번지지 않지는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난 정부의 청와대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거예요. SI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공개하는 게 맞는 건지 과연 그러면 우리 정보 라인이 다 드러날 수도 있고 그걸 예. 다시 구축하는 상당히 많은 비용과 그다음에 인력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아마 고려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당시의 판단 자체는 정보기관이나 국방부에서 이런 그 민감한 어떤 정보들이 공개됐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후폭풍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미 고발 조치까지 했습니다. 상황은 좀 늦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 상황에서 고발 조치가 했으니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무례하다고 표현한 것은 저 단어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지금의 이 절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절차의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전 정권에 대한 어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창피주기 아니냐, 망신주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올라왔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절차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아마 그런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오늘 미사일 도발을 한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남북 대화를 강조했는데요. 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 논란 앞으로도 정치권 논란으로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